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절세와 탈세, 그 경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줄다리기를 끝마치실 수 있도록 확실한 절세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 뭐가 가장 큰 고민일까요? 저한테 상담을 주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는 부분은 막상 내가 근로자로만 생활을 하다가 사장님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세금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회사에서 세금을 다 떼고 우리한테 월급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낼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아예 할 이유가 없죠. 반면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 어떠한 세금이 발생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세, 법인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라고 해서 우선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가장 큰 세금인 것 같아요. 이 4가지 세금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은 빈도로 납부를 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대표님이 부담하시는 세금이 아니에요. 납부를 내가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것도 내 돈에서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세는 직원분 각자 납부라는 세금을 근로자 개개인이 은행 가서 납부하기 어려우니 국세청에서 이거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 일괄적으로 걷어서 납부해 주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을 대표님들은 납부를 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돈 나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실제로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내 돈이 나가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빈도로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물건값의 10%라고 보통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시장에 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현금으로 하면은 10% 깎아드립니다. 근데 이게 현금으로 하면 10% 깎아준다라는 말은 엄청 당연한 말인 거예요. 현금으로 하면은 매출을 누락을 하겠다는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10%를 안 내겠구나, 정가로 받겠다는 거지 내가 현금을 주면은 깎아준다라는 게 아니구나 라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현금으로 내고 한 며칠 있다 와서 현금 영수증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10%를 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이란 건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가 들어가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아마 많은 분들이 물건값의 10%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진짜 부가가치세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형성했냐에 대한 부분에서 10%의 세율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사온 물건을 나만의 기술로 가공을 해서 500원에 판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제가 이 500원에 판매를 했을 때 기여한 부가가치는 얼마죠? 400원에 해당하겠죠. 500원에서 100원 빼면 400원이니까 그 4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원래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해외여행 가보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VAT 별도, 팁 별도 이런 문구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식당들이나 아니면 상점에 가면 그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 판매 가격 중에 얼마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라는 건 메뉴판이 아니라 영수증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값의 10%를 더해서 생산자한테 물건값을 결제를 하고, 생산자,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우리한테 내놓은 10%의 그 금액을 모았다가 3달에 혹은 6달에 한 번 나라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내 통장에서 나가는데 그게 무슨 내 돈이 아니야? 저도 실제로 예전에 잠깐 요식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내 돈 같아요. 내 돈 같다 보니까 내가 뭐 물건값을 결제해야 되거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써야 될 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건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손해가 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납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연기도 안 해줘요. 납부 연장 이런 것도 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전체를 다 미리 모아둘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매출액의 5에서 7%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통장이라고 하는 다른 통장을 만드시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통장을 사용을 하시든 구분해서 금액을 보관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분들도 있습니다. 면세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마트에 가셔서 장을 막 본 다음에 영수증을 딱 보시게 되면 내가 실제로 산 금액과 부가세 금액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트에서 파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쌀, 과일, 채소, 생선, 육류 이런 것들이에요. 농수산물은 다 안 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가공이 안 된 농수산물만 면세 상품인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내가 소고기를 살짝 구워서 팔아. 이러면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과세예요. 가공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의 형태와 형질에서 변화가 됐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면세 사업자라고 하는 곳은 병원입니다. 병원은 왜 면세일까요? 의료보건 영역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용역이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병의원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원 중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꼭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가야 되는 병원은 아닌 거야. 성형외과, 피부과 이러한 데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병의원 용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도서입니다. 책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언제마다 한 번씩 내야 되는 거야? 라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3달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말고 면세되는 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1년에 이렇게 4번씩 신고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일반적으로 면세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매년 2월 10일에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가름하는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세 사업자면 1년에 4번 1, 4, 7, 10 면세 사업자면 1년에 한 번 2월 10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3달에 한 번씩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라에서는 세금을 미리 거둡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너 했더니 부가가치세 우리한테 1,000만 원 냈네.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500 먼저 내 우리한테 예정 고지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편으로 날라와요. 부가가치세 미리 내라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갑자기 6개월 동안 장사가 너무 잘 됐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막 경쟁 업체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가 직전 6개월보다 낮아질 수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건. 그럴 때는 우리가 개인 사업자 분들도 신고 납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지난 6개월은 정말 장사 잘 됐었는데 이번 3개월은 우리 너 큰일 났어. 우리 실제 매출 그럼 우리가 신고할 테니까 이렇게 납부할게 라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이 어려워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소득세냐 법인세냐 1년 단위로 저희가 세금을 한 번 신고하고 납부한다라는 개념에선 동일합니다. 근데 왜 종합소득세 그리고 법인소득세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요? 저희가 사업의 형태를 개인으로 할 거냐 법인으로 할 거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개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되실 거고요.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거다라고 하면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언제 신고 납부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작년도 1월 달부터 12월까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는 3월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기억을 하기 싫으셔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굉장히 잘 챙겨주실 거예요.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법인세도 내야 되면 다 똑같은 세금이지 뭐 이거 그냥 구분만 좀 달리 해놓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 중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1년 동안에 내가 얼마 벌었는지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계산해야 될 건 뭐죠? 나 1년 동안 얼마 번 거야? 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해요. 그게 매출액이라는 표현을 쓰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할 거예요? 이거 벌려고 남한테 사온 건 얼마야? 라는 게
두 번째 매입입니다. 여기에서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매출에서 매입 빼면은 됐지 소득세를 또 내야 돼, 무슨 법인세를 또 계산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매출 매입에 관련된 부분에 빠져있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관비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이 사업체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건 인건비, 아니면 우리가 사무실을 임차함에 있어서 임차료라든지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뭐 차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접대를 하신다든지 광고 수수료를 지급하신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들을 1년에 한 번 판관비라는 항목으로 계산을 해서 실제 우리가 얼마만큼을 벌었는지를 계산을 하는 게 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여기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계산을 할 때 가장 기초되는 자료가 부가가치세 신고예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서 나는 소득세는 덜 내고 싶고 법인세는 덜 내고 싶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처음 시작점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마지막 점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요? 못 나오죠. 그거는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는 각각 다 의미 있고 중요한 세금이니 이 세 가지 모두 꼭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